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악재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승부수는 어떻게 띄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차 산업 현황과 내년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올해 11월까지의 자동차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 규모는 예년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 자동차연구원 자료를 보면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한 작년보다는 좀 상승한 한 9,100만 대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약간 상승한 2.4% 정도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한 9,22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올 초, 작년 겨울만 해도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마케팅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같은 영업이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가면서 올해와 같은 영업이익을 누리기는 어렵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3분기 어닝 시즌을 살펴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로서 살펴본다면 4분기 역시도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최고 영업이익을 남기는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늘 고수를 했었는데 아시듯이 지난 삼성전자가 올해 전체 누적 영업이익이 한 4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대차가 3분기까지 누적으로 11조 6,524억입니다. 기아차가 9조 1,421억이니까 삼성전자가 올 4분기에 1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는 이상 현대기아차가 코스닥 코스피 전체에서 영업이익 1위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내년이죠. 올해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2022년에 얼마 했냐면요. 2022년에 두 현대기아차 합쳐가지고 10조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선방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1등 할 것이고 문제는 네. 내년인데 내년에는 올해 같은 영업이익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는 게 전체 예상입니다. 전반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인 걸까요, 대표님? 그거보다는 네.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죠. 아시듯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익을 어디서 많이 남기느냐? 네. 고급차에서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저가보다는 네. 5천만 원 이상의 주로 이야기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고가형 자동차에서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이 고가형 자동차는 뭐하고 인당이 있느냐? 매크로한 금리와 아주 변동성이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아무래도 현찰 가지고 사시는 분은 네. 많이 없겠죠. 그래서 거시 환경 자체가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일단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만 유지만 하더라도 금리 상황이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초기의 고가형 전기차에서 이제는 중저가형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네. 완성차 입장에서는 고가형 자동차는 금리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시프트에서는 전기차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좀 떨어져서 매출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영업이익 수정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예상입니다. 네, 매크로 이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인 만큼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기아의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EV3와 4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중국에서 좀 채널도 다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업황은 현대차와 기아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양사는 어떤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나요? 제가 전기차 전체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주요 고객층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가격이었습니다. 가격과 소위 말하는 가성비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초기 시장 마켓 쉐어 15%까지 할 때의 초기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라도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 15% 넘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 캐즘에 빠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저가형 자동차와 이 저가형 자동차인데 이전만큼의 성능을 내야 되는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시장만이 아마 내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 두 가지의 정면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이 이제 기아 소형 레이 EV인데 3천만 원 이하예요. 네. 그리고 EV3, EV4, EV5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 같이 3만 불대로 내놨습니다. 이 3만 불대라는 거는 테슬라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하한 가격에 지금 맞춰서 네. 낼 수밖에 없는 와성차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진화는 지금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중국도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중국도 현재 중국에 내놓는 EV5도 지금 기아차가 얼마에 내놨냐 하면은 14만 9,800여 원을 내놨습니다. 이 가격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언더로 내년에 가겠다. 여기에서 전기차 성부를 보겠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는 반드시 LF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용계를 줄 수밖에 없어서 아마 내년에는 2차 전지 시장에도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해서 보급형 전기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LFP 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으로도 이런 이슈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실적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엇갈린 모습을 펼치고 있고 현대차는 약보합권, 기아는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지나치게 좀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현재 현대 기아차의 주가의 평가는 두 가지 논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펀더멘털적인데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밖에 안 하냐는 질문을 던지죠. 네. 그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은 뭐 2분기 때 한다 그랬는데 3분기에 지금 현재 간 상태고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적은 현재 국내 코스피 코스닥 기업 중에서 올해는 분명히 영업이익 1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성장성에서도 현재 주가가 좀 저가인 것 같냐라고 네.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약간 저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현대 기아차가 수익성도 좋지만 미래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일단 하나 점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가 이 퍼를 보면 네. 현대 기아차의 12개월 선행 주가 퍼가 4.4, 4.6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회사의 평균 퍼값을 봤더니 12배에서 9배예요. 현재 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잠재 성장 면에서도 약간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전반적인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초두에 내년에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게 생각이라서 현재 주가는 조금 저가 평가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내년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아직 잠재력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구간일까요? 그렇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네. 필요한데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난점은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벤트를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뭐 글로벌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벤트성이고 테슬라가 선도해가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약간 어정쩡한 행보. 그리고 현재 자동차 완성차 전체에서도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그것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내년부터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주셨고 조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자동차 산업의 훈풍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와 HL만도 등을 좀 꼽을 수 있는데 해외 거점을 마련하면서 해외 국세 니즈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부진의 타격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연기관에 좀 눈을 돌려서 이 종목들도 바라봐야 할까요? 현대모비스와 HL 한라만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현재의 실적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에 종수돼 있는 어떤 실적이죠. 현대모비스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매출 44조에 영업이익 1조 7천억입니다. 이 정도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동기 대비 30% 높아요. 이 매출들은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에 의존된 차들이었고 HL만도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매출 6조 2천억 했는데 영업이익 2,287억. 이것도 영업이익도 지난 동기 대비 20%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HL만도는 특히 내연기관에 지금 종속돼 있는 네.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기획을 내놓는가가 주가의 사실 관점인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쪽에 자율주행 쪽에 앞으로 갈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 현대모비스나 HL만도의 공통점은 하나는 너무 캡티브 마켓에 의존된 그 부품사거든요. 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뭐 컨티넨탈이라든지 뭐 거대가 있고 유럽에는 보쉬가 있고 일본에는 덴소라는 모비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티어 1이라 그러면 티어 2 레벨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들은 모회사에 대부분 공급하는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 전기차 시대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완성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 티어 1의 완성차보다는 사실 티어 2에 있는 이 모듈형 부품사들이 훨씬 강점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국한되어 있는 캡티브 마켓에서 벗어난 시장에서 더 많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이 펼쳐지는 게 이 전기차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두 기업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디스플레이나 현재 그 고급화 쪽에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자율주행차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HL만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공급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 전동화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현대모비스나 HL만도의 지금 실적은 네. 대부분 내연기관에 의존된 실적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동화 쪽 매출은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훨씬 성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되고 네. 자율주행차로 전환될 때 저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그 티어 2에 있는 이런 모듈형 부품사들을 네. 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HL만도 현재 실적 경우 내연기관에 많이 의존해 있지만 앞으로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양산 시기가 좀 늦춰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완성차 업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술적으로는 레벨 4까지 이미 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이런 기술보다는 이 정책 법규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미국의 새로 나온 법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우선 미국에서 도로주행법을 바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에도 AI 인공지능 로봇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이런 법규들이 훨씬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뭐 이번 달에 계속 보시면 로봇주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로봇주들이. 이유가 이제 이 정책 때문이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이 정책을 면밀히 봐야 된다. 정책 하나가 그 관련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키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도로주행 관련 정책의 변화는 이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큰 날개를 달아줬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에 벗어났지만 저 법안 때문에 네. 굉장히 자율주행차가 원래 계획대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자율주행차 그 도입 시기만 가늠할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과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책과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주제를 좀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력 자체를 레벨 4까지 와 있고 최근에 발의된 좀 법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차가 좀 개화가 된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조금 더 수혜가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조금 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자율주행차가 개화가 되면 사실은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현재 AI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AI가 내년에 굉장히 뜰 거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는 주식이 어디죠? 엔비디아죠. 네. 그리고 HBM 관련된 반도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먼저 선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부품이 필요하고 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개 기업에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부품은 어디냐? 국내 기업으로 봐서는 현대모비스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HL만도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율주행차 관련이 있긴 하지만 뒷단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디냐? 현대오토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법규가 새로 바뀔 때마다 관심 가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규가 바뀔 때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또 통상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이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품주가 완성차보다는 견조한 양상을 펼치게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좀 바뀌어요. 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시프트 되면서 사실 부품주는 조금 외면을 당할 뻔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품수가 줄지 않습니까? 이 4만 개에서 한 네. 뭐 15,000개 언더로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보는 모멘텀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친환경 시장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 부품 시장은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친환경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과 동반해서 성장하는 부품주는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은 분명한 거죠. 사실 그 기대감에서 원래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기차의 시장은 15% 이상 마켓셔가 넘어가면서 캐즘에 빠지면서 네. 지금 그 중저가, 그러니까 보편적 자동차 가격의 시대로 내년에는 아마 테스트가 굉장히 심해질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부품주 중에서도 그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가 저는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차들은 저가형 자동차로 가면 순이율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가형 자동차로 가면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부품주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시프트되는 현상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약간 그 대중화될 때는 네. 그에 들어가는 부품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연도는 부품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